밖에는 겨울의 날카롭고 얼어붙는 숨결이 지배하고 있다.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지나갈 때 마치 먼 은하계로부터 속삭임을 실어 나르는 듯하다. 잎사귀의 바스락거림은 우주의 무한한 깊이로부터 전해지는 고대의 노래처럼 귀에 메아리친다. 하늘은 깊고 어두운 비단천처럼 우리 위를 덮고 있으며 이 끝없는 검은색 속에서 별들은 거인의 손에서 뿌려진 다이아몬드 알갱이처럼 반짝인다. 머리를 들어 그 어둠을 바라보면 발밑에 흔들림 없는 안정감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단단한 집안에 고정된 존재로 여기고 지구를 보이지 않는 실로 공중에 평화롭게 매달린 구체로 착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이 로맨틱한 묘사보다 훨씬 차갑고 충격적이다. 수백만 년 동안 지구가 우리 귀에 속삭여온 그 달콤한 거짓말은 사실 우주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고 세상의 기초를 흔들었을 때 인류의 안전한 항구는 순식간에 무한한 심연으로 변했다. 이 무적행에는 절대적인 위나 아래가 없으며 고정된 방향도 없고 떨어질 수 있는 바닥도 없다. 아래로 떨어진다는 개념은 중력이라고 불리는 그 교활한 힘에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배경에서 극적이고 무한한 모험을 연출한다. 상상해보라. 수십억 광년 동안 한 방향으로 미끄러져 간다. 황금빛 속에서 춤추는 거대한 은하계를 지나고 절대적인 침묵과 그림자가 지배하는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결코 벽에 부딪히지 않는다. 우주는 벽이 없는 홀이며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한 미로이다. 여기서 모든 것은 놀라운 자유 속에 떠다닌다. 그렇다면 아래가 없다면 왜 지구는 깊은 우주의 그림자 속으로 휩쓸려 가지 않는가? 왜 충성스러운 병사처럼 태양 주위를 맴돌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은 사람의 내면을 가볍게 떨리게 하는 포로감이 들지만 동시에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평화롭게 떠다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태양 아래에 펼쳐진 보이지 않고 깊은 구덩이 속에서 숨막힐 듯한 속도로 구르고 있다. 이 구덩이는 흙이나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바로 공간과 시간의 직물에 새겨진 곡선이다. 현대 과학이 나사와 유럽 우주국, ESA 같은 기관에서 고대 암석과 깊은 우주 탐사선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특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제임즈 웨브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이 최근에 포착한 그 매혹적인 이미지들로 이 진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시속 220만 마일로 은하계 사이를 도망치는 초대질량 블랙홀, 출생의 고통을 겪는 원시 행성 성운, 그리고 빅뱅 이후 불과 5억 7천만 년 만에 탐욕스럽게 성장하는 거대한 구조물들. 이 모든 것은 아인슈타인이 평생을 바친 그 유명한 공간-시간 연속체의 증거이다. 우리의 푸른 행성은 45억 년 동안 이 거대한 깔때기 속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지지만 결코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의 먼지 쌓인 페이지를 넘겨 300년 전 영국의 고요한 오후로 돌아가 보자. 아이작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잎사귀의 속삭임을 듣다가 익은 사과가 가지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그 순간 이 질문으로 흔들렸다. 왜 사과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는가? 왜 공중에 매달려 있지 않았는가? 뉴턴은 사과를 지구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 즉 만유인력의 존재를 결론지었다. 수학적으로 그는 옳았다. 질량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사랑은 줄어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뉴턴은 인류에게 이 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설명을 남기지 않았다. 한 힘은 어떠한 케이블이나 매개체 없이 수백만 킬로미터의 공허를 어떻게 건너 천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과학계를 2세기 동안 가스등에 떨리는 불빛 아래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연구자들의 마음속에 유령처럼 쫓아다녔다. 그리고 1915년 흐트러진 머리와 깊은 시선의 스위스 특허 사무소 직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무대에 등장했다. 그가 던진 주장은 놀라웠다. 중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의미의 힘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주위의 공간을 우주의 호흡으로 가볍게 떨리는 무한하고 평평하며 유연한 천처럼 생각해보라. 이 천 위에 태양을 상징하는 무거운 철공을 놓으면 천이 내려앉아 중심의 모든 것을 삼키는 현기증 나는 구덩이가 형성된다. 이제 이 천 위에 지구를 상징하는 작은 구슬을 던져보라.
그 구슬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구덩이로 끌려가 천의 경사를 따라 마치 태양과 만나기 위해 조용한 멜로디에 따르는 듯 구를 것이다. 만약 그 구슬이 정지해 있다면 직접 중심으로 떨어져 거대한 충돌로 삼켜질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수평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대신 구덩이 주위를 돌기 시작하며 무한한 춤을 시작한다. 바로 우리의 지구가 그 작은 유리 구슬이다.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이며 주위의 공간 시간을 그만큼 강하게 구부려 모든 것이 이 경사에 복종해야 한다. 지구는 줄에 묶여 있지 않다. 단지 구부러진 공허 속에서 폭풍우 치는 파도 위를 미끄러지는 배처럼 자신의 직선 경로를 따를 뿐이다. 이 미친 듯한 아이디어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1919년 천문학자 에딩턴으로부터 왔다. 태양이 완전히 가려진, 바람이 가볍게 속삭이는 그 어두운 일식 순간에 먼 별들로부터 온 빛이 태양 옆을 지나며 구부러지는 것을 관찰했다. 빛의 광선은 항상 화살처럼 곧게 가고 싶어 하지만 길 자체, 즉 공간이 구부러지면 그들도 이 곡선에 따라야 했다. 아인슈타인은 옳았다. 공간은 행성들의 공연을 위한 빈 무대가 아니라 형태를 바꾸고 구부러지며 심지어 찢어질 수 있는 천이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레이저 간섭계로 무장한 거대한 관측소에서 공간-시간의 깊이로부터 오는 그 가벼운 진동, 즉 중력파를 포착한다. 이 파도는 거대한 블랙홀들의 충돌로 우주에 퍼지는 시계의 메아리와 같다. 2025년에 이를 어리고 LIGO, 버고, 카그라, KAGRA 관측소는 이전에 보지 못한 사건들을 기록했다. 2세대 블랙홀 합병, 중성자별 폭발로부터 생긴 중력 폭풍, 우주의 가장 오래된 초신성들. 이 데이터들은 우주가 거대하고 진동하는 오케스트라이며 중력이 단순한 구부림이 아니라 물결치는 교향곡임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미끄러지고 있는데 왜 지구는 결국 태양의 무한한 불꽃에 삼켜지지 않는가? 왜 수십억 년 동안 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가? 답은 인간에 의해 한계를 시험하지만 생각만으로도 심장의 고동을 가속시키는 그 무시무시한 속도에 숨겨져 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는 현재 궤도에서 초당 약 29.8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 크기를 느껴보라. 소총탄화는 초당 1km만 이동하는데 지구는 그 30배 속도이다. 이 속도로라면 전 지구를 단 7분 만에 한 바퀴 돌 수 있다. 바로 이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우리를 태양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막는 균형을 제공한다. 우리는 실제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지만 옆으로 그만큼 빠르게 움직여 매번 목표를 빗나간다. 결과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거의 완벽한 타원을 그리는 영원한 궤도이다. 상상해보라. 신적인 손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지구를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대기는 귀를 먹먹하게 하는 포효와 함께 불타오르고 바다는 거대한 증기구름으로 변하며 문명의 모든 흔적이 수백만 도의 지옥 불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다. 물리적 모델에 따르면 우리 행성은 약 65일 안에 태양과 충돌할 것이다. 다행히 우주의 완벽한 진공 속에는 이 경로를 방해할 만한 마찰이 없다. 공기 저항이 없고 우리를 늦추는 물질이 없다. 현재의 속도는 태양계의 탄생 순간부터 우리에게 남은 유산이다. 45억 년 전, 은하수의 먼 구석에서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자체 무게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입자들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창조의 조용한 속삭임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팔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아이스 스케이터가 더 빨리 도는 것처럼 그 성운은 수축할수록 회전 속도가 극적으로 증가했다. 지구는 그 회전하는 잔해로부터 태어났고 그 첫 순간의 가속도를 오늘날까지 지니고 있다. 우리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무자비한 선택의 결과이다. 태양계의 초기 시절의 수천 개의 행성 초안과 암석 조각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 너무 빠른 것들은 태양의 팔에서 벗어나 우주에 얼어붙는 어둠 속에서 방랑행성으로 변했다. 너무 느린 것들은 태양의 공간시간 구덩이 속에서 재로 변했다. 지구는 그 완벽한 속도로 살아남은 가장 운 좋은 여행자이다. 도망칠 만큼 빠르지도 않고 떨어질 만큼 느리지도 않다. 뉴턴의 그 유명한 상상 실험처럼
산 정상에서 발사된 포탄이 초당 7.9km 속도에 도달하면 지구의 곡률과 같은 비율로 떨어져 결코 땅에 부딪히지 않는다. 위성으로 변한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태양으로 떨어지지만 역속도가 우리를 목표로부터 박탈한다. 그렇다면 이 균형은 영원히 지속되는가? 아니다. 우주는 항상 움직임 속에 있다. 지구는 매년 태양으로부터 약 1.5cm 멀어지고 있다. 태양은 핵반응과 태양풍으로 인해 질량을 잃고 이는 공간시간 구덩이가 서서히 얕아지게 한다. 그러나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를 고려하면 이 숫자는 바다의 한 방울과 같다. 진짜 위협은 약 50억 년 후 태양 자체로부터 올 것이다. 수소가 고갈되면 태양은 피곤한 거인처럼 부풀어 오르고 적색거성으로 변해 수성과 금성, 어쩌면 지구까지 삼킬 것이다. 제임스 웹이 관찰한 금원 초신성과 에너지 최대의 약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은 우주의 미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를 수 있음을, 어쩌면 무한한 팽창 대신 순환적인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속삭인다. 왜 이 거대한 구체가 초당 30km 속도로 달리는데 우리는 집에서 이토록 고요하게 느끼는가? 왜 커피가 넘치지 않고 잠에서 미세한 흔들림도 느끼지 않는가? 대기, 산맥, 바다, 그리고 당신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비행기에서 1만 미터 고도에서 창밖을 보지 않는 한 자신을 거실에 있는 듯 느낀다. 지구는 완벽한 우주선이다. 가속이나 감속 없이 진공의 침묵 속에서 미끄러진다. 이 흔들림 없는 고요함은 물리학의 가장 엄격한 법칙의 결과이다. 공간-시간의 구부러짐이 우리를 묶는 동안 우리 자신 가속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고치가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여정의 일부이다. 태양계에서 조금 더 멀어져 큰 그림을 보면 그 타원형 춤은 단순화된 단면일 뿐임을 알 수 있다. 태양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은하수 은하계 안에서 시속 70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빛의 함대 선장이다. 지구는 단지 그 주위를 돌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나선형 경로를 따른다. 우주에 남긴 우리의 흔적은 거대한 빛들이 은하의 밤을 뚫고 지나가는 듯하다. 매초 우리는 이전에 없던 지점으로 휩쓸려 간다. 커피잔을 테이블에 놓고 1초 후 다시 들 때 절대 공간에서 수백 킬로미터 앞으로 나아간 상태이다. 평화는 실제로 거대한 관성의 가장 아름다운 환상이다. 이 힘의 미로에서 지구는 혼자가 아니다. 달, 이 조용하고 충성스러운 동반자는 우리 배의 균형의 핵심 역할을 한다. 지구를 회전하는 팽이처럼 생각해보라. 달의 그 우아한 중력 반대 효과가 없으면 목성과 토성의 영향으로 축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극지가 적도로 변하며 기후적 종말이 올 것이다. 달은 23.5도의 그 유명한 기울기를 고정시켜 계절의 형성과 생명의 번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보호도 영원하지 않다. 조석 마찰로 인해 달은 매년 우리로부터 3.8cm 멀어진다. 하루가 서서히 길어지고 행성이 피곤해진다. 우리는 실제로 우주 역사상 가장 황금기인 모든 것이 딱 맞는 그 기적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 이 지식은 존재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경외감을 깊게 한다.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무생명의 법칙들이 어떻게 이토록 정밀하게 결합해 의식이 싹틀 환경을 만들었는가? 매일 밤 어둠이 모든 것을 덮고 별들이 초대하는 빛처럼 반짝일 때 우리는 실제로 움직이는 배의 창문을 통해 공허를 바라보고 있다. 그 빛점들은 다른 태양들, 다른 공간-시간 구덩이들, 그리고 자신의 함대와 함께 은하의 밤을 이주하는 다른 여행자들이다. 어쩌면 다른 세계에서 다른 생명체가 우리의 태양을 희미한 점으로 보고 거기에 누군가 이 춤에 동참하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지구의 우주적 고독은 숭고하다. 빈년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곡선, 관성, 떨어짐의 언어로 연결되어 있다. 발밑을 내려다보라. 도시를 세운 그 단단한 껍질 아래에서 지구의 녹은 철핵이 회전하며 태양풍의 치명적인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대한 자기장 방패를 만든다. 우리는 외부와 내부, 위와 아래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삶은 두시면 사이에 팽팽한 줄 위를 걷는 고개사와 같다. 한쪽에는 공허의 혼돈, 다른 쪽에는 피할 수 없는 붕괴.
하지만 우리는 떨지 않는다. 그 팽팽한 줄을 무대로 그 무한한 떨어짐을 발견의 여정으로 바꾼다. 지상에 서 있다고 말할 때 이는 고귀한 거짓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날고 미끄러지며 빅뱅으로 시작해 시간의 장막 뒤에서 끝날 그 거대한 모험에 참여한다. 정원의 그 평화로운 순간, 바람과 잎사귀의 속삭임은 실제로 매우 정밀한 에너지의 산물이다. 바람은 태양광선의 온도 차로부터 생기고 녹색잎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는 광자를 삼킨다.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해지고는 우리에게 자신의 미친 듯한 달리기를 느끼게 하지 않는다. 이 침묵 속에서 인간 지성은 감각의 한계를 초월한다. 눈은 지구를 정지된 것으로 보지만 마음은 그 회전을 안다. 몸은 태양이 뜨고 지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의식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별에 복종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 인식은 여정의 정점이다. 이제 우리는 수동적인 승객이 아니라 배의 항로를 읽고 별들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해하는 탐험가이다. 무한한 떨어짐은 비극이 아니라 법칙 속 자유의 증거이다. 우주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떨어짐은 존재의 한 방식이다. 고정된 지지점이 없고 단지 자연의 규칙만 있다. 은하의 어둠 속에서 사랑, 고통, 성공, 실수를 지니며 영혼의 깊이에는 이상한 위안이 숨겨져 있다. 줄이 튼튼함을 믿는 아이가 그네에서 빠르게 흔들리는 것처럼 지구는 떨어짐을 계속하고 태양은 타오르며 우리는 평화의 환상 속에서 커피를 마신다. 우주의 그 엄청난 차가움 속에서 리듬을 찾았기 때문이다. 떨어짐의 리듬이 승리의 노래로 변했다. 그럼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우주에는 바닥이 없지만 저항의 한계는 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열이 분산되고 별들이 피곤해지며 마지막 숨을 내쉬는 절대적인 고요로 기울고 있다. 어쩌면 폭발이 아니라 부드럽고 비극적인 소멸로 공간천은 팽창하고 실이 피곤해진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래성의 알갱이를 하나씩 흩뜨리듯 은하계를 서로 떼어놓는다. 2025년의 관측은 에너지 최대의 약화와 우주의 무한 팽창 대신 어쩌면 큰 수축으로 순환적인 끝으로 나아감을 보여준다. 태양, 그 충성스러운 아버지는 에너지가 고갈되면 마지막으로 부풀어 우리를 포옹할 것이다. 이는 소멸이 아니라 시작했던 그 원시 용광로로의 귀환이다. 이 거대한 우주적 한화에서 인간의 자아는 매우 작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놀랍도록 크다. 무생명의 법칙으로 지배되는 차가운 우주에서 작은 생명체들이 꽃의 아름다움에 떨거나 친구의 고통에 슬퍼하는 것은 진정한 기적이다. 의식은 우주가 자신을 관찰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공허의 눈이다. 물리 법칙을 단순한 기계적 운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으로 번역하는 마음이다. 만약 우리가 그 공간-시간 곡선을 보지 않고 지구의 떨어짐에 경탄하지 않았다면 우주는 정말 존재할까? 아니면 증인이 없는 어둠 속에서 도는 거대한 기계일 뿐일까? 우리의 취약함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떨어짐을 알고 별들의 빛이 꺼질 것을, 인간 기억이 시간의 물결에 지워질 것을 안다. 그래도 우리는 창조하고 희망하며 생각을 기록한다. 매 시, 매 작곡은 우주의 그 조용한 죽음에 대한 반항이다. 우주에게 말한다. 너는 거대하고 차가울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 있으며 느끼고 내 리듬을 이해한다. 지구, 그 새파란 배는 별들 아래 조용히 미끄러지며 역사의 새 페이지를 쓰고 있다. 이 교향곡은 공포나 비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절대적인 평화로 시작했던 빛으로 돌아가 완성된다. 발밑의 단단함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자비로운 포옹이다. 실제로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 단지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사라지는 그 영원한 보금자리로 별들 사이로 돌아갈 뿐이다. 아인슈타인의 그 보이지 않는 구덩이는 함정이 아니라 이 어두운 바다에서 취약한 문명을 보호하고 흔들며 키우는 요람이다. 요람에서 흔들리는 아기의 꿈없는 잠처럼 우리는 이 거대한 공허 한가운데서 우리의 작고 보호된 세계로 피신한다. 창가에 서서 밖으로 그 깊고 새까만 하늘을 바라볼 때 실제로 보는 것은 심연이다. 그러나 이 심연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가 아니라 우리를 정의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마음은 이 거대함 아래 짓눌리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미니어처 궁전을 짓는다. 커피잔의 증기, 사랑하는 손의 온기, 책 페이지 사이에 그 오래된 종이 냄새. 이는 우주적 폭풍 한가운데의 피난처이다. 인간 영혼은 우주의 그 말 못하고 귀먹은 광대함에 대해 항상 왜를 추구한다. 물리 법칙은 돌이 왜 떨어지는지, 별이 왜 빛나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이 왜 그리워하는지, 멜로디를 들을 때 왜 가슴이 조이는지 말할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큰 떨어짐 속에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된다. 내적 발굴 작업. 하늘의 은하계가 서로 멀어지듯 우리의 내면 의미지도도 끊임없이 팽창한다. 한때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던 그 어린애 같은 오만은 이제 더 성숙하고 더 슬프지만 훨씬 깊은 수용으로 대체되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극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맨 뒷자리에 앉아 연극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는 관객이다. 이 관객 상태는 무능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의식 상태이다. 생각해보라. 원자들이 모여 수십억 년의 혼돈 속에서 여과되고 마침내 모여 나는 여기 있다 고 말할 수 있는 생명체를 형성한다. 칼슘은 뼈에, 철은 피에, 탄소는 모든 세포에 인장처럼 새겨져 있다. 우리는 죽은 별들의 재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다. 혈관에 흐르는 그 뜨거운 액체는 한때 초신성 폭발의 심장에서 단련되었다. 그래서 밤하늘을 볼 때 느끼는 그 이상한 친숙함은 낯설미 아니라 고향 그리움이다. 우리는 거기에 속한다. 그 차갑고 어두운 공허가 실제로 우리의 진짜 집이다. 그러나 이 집은 살기 어려운 곳이다. 우주의 제2법칙, 그 무자비한 무질서 경향은 모든 것을 서서히 흩뜨린다. 건물의 노화, 인간의 늙음, 심지어 기억의 소실. 모두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의 짓이다. 에너지는 모든 곳으로 퍼지고 차이가 지워지며 모든 것이 절대 균형, 즉 절대 침묵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 우리의 삶이라 불리는 것은 이 피할 수 없는 흐름에 저항하는 작고 완고한 소용돌이다. 강물이 빠르게 흐를 때 바위 뒤에 형성되는 그 작은 역류 수영장처럼 우리는 일시적이고 취약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우리의 리듬을 창조한다. 우리의 심리는 이 일시성과 대처하기 위해 영원 개념을 만들어냈다. 예술, 건축, 사랑을 시간의 모든 것을 삼키는 톱니바퀴로부터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발명했다. 조각가가 대리석을 두드릴 때 실제로 원자 덩어리의 형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멸에 대한 항의 메모를 남긴다. 어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우주의 그 기계적 차가움을 한순간 데운다. 사랑은 여력하게 그 엄격한 규칙에 따르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인 듯하다. 공유될수록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며 흩어지지 않고 집중되는 힘. 어쩌면 우리를 그 우주적 심연에서 붙잡는 진짜 중력이 이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2025년의 그 안개 낀 아침들에서 과학 데이터가 우리에게 우주의 끝이 큰 동결인지 큰 수축인지 논의할 때 우리는 이 큰 질문들의 그림자 아래 일상적인 고민을 산다. 시장에서 산 빵의 신선함, 놓친 버스의 분노, 미소가 주는 그 가벼운 느낌. 이는 하찮은가? 절대 아니다. 만약 우주가 결국 먼지 구름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이긴다면 산 모든 순간, 느낀 모든 감정은 값어치 없는 보석으로 변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 지금이고 다시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한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그 작은 창문 너머 바라봄은 우주가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독특한 장면이다. 잠시 멈추고 자신의 존재의 무게를 느껴보라. 발밑에 보이지 않는 곡선, 지구의 그 거대한 질량이 당신을 끌어당기는. 이는 단순한 끌림 힘이 아니라 소속 선언이다. 지구는 당신에게 너를 놓지 않겠다 고 말한다. 이 무한한 어둠 속, 그 얼음 같은 공허에서 너를 홀로 휘감지 않겠다. 너를 내 가슴에 안고 갈겠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지구 자체도 여행자이다. 그것도 태양 주위를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듯 그 거대한 불덩어리에 궤도를 돈다. 그리고 태양은 자신의 은하 중심 주위를 수천 광년의 그 위험 있는 춤을 지속한다. 우리 중 누구도 멈추지 않는다. 고정성은 단지 관점의 오류이다. 이 우주적 춤 속에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자 가장 큰 힘은 끝을 안다는 것이다. 별은 꺼질 것을 모르고 빛난다.
은하계는 흩어질 것을 모르고 돈다. 하지만 인간은 죽을 것을 알며 산다. 이 인식은 내 호흡을 기적으로 바꾼다. 공포는 이 지식의 부산물이다. 하지만 용기도 바로 여기서 태어난다. 미지로 그 거대한 어둠으로 떨어지며 서로의 손을 잡는 것은 이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다. 우리는 서로 붙잡아 공허에서 미끄러지며 서로의 빛으로 데워지는 등불이다. 미래는 현대인의 마음속에서 종종 어두운 방과 같다. 기후 위기, 기술 특이점, 자원의 고갈. 모두 문 앞에서 기다리는 괴물처럼. 그러나 기억하라. 우리 종은 이 행성의 가장 혹독한 조건, 빙하기와 재난에서 살아남았다. 이는 생물학적 힘뿐만 아니라 상상력으로 이뤘다. 다음 단계를 상상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떨어짐은 발견으로 계속 변할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이 행성이 우리에게 좁아질 테고, 그때 별들 사이에 그 차가운 바다로 돛을 올릴 것이다. 빛속도에 그 넘을 수 없는 벽을 시험하고, 시간에 팽창하는 직물에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로 가든 우리와 함께할 것은 다시 우리 자신이다. 공포, 욕망, 그 끝없는 호기심. 인간 마음은 외부 우주만큼 복잡하지 않다. 뇌의 신경망은 우주의 그 거대한 은하 실처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 마치 것이 우주가 미시 우주의 거울을 들이대는 듯. 내면을 볼 때 보는 그 깊이는 외부 공허만큼 무한하다. 어쩌면 진짜 발견할 곳은 그 빙년 떨어진 별들이 아니라 이 두 귀 사이의 어둠과 빛의 숲일지도 모른다. 생각은 별들처럼 자신의 중력을 가진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무겁게 하며 어떤 것은 가볍게 해하늘로 올린다. 영혼의 깊이에서 그 오래된 지혜로운 목소리는 항상 같은 것을 속삭인다. 두려워 마라. 왜냐하면 떨어짐은 지지점이 없다면 실제로 날아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지점은 서로에 대한 연결이다. 친구의 목소리, 연인의 시선, 낯선 이의 도움. 이는 우리를 그 큰 우주적 공허에서 고정하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다. 시간이 흐른다. 은하계가 서로 멀어진다. 별들은 핵의 마지막 수소 원자를 태우며 작별의 빛을 보낸다. 우리는 여기 이 새파란 취약한 배 위에서 커피를 마신다.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생존의 예술이다. 우주의 거대함 앞에서 작아지기보다 그 거대함을 내면에 담는 법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우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우주도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각자는 내면에 폭발하는 빅뱅을 지니고 있다. 우리 각자는 새 세계의 씨앗이다. 이 여정의 두 번째 막에서 빛이 조금 더 어두워지지만 우리의 시야는 선명해진다. 이제 외부의 반짝임뿐만 아니라 내면의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집중한다. 떨어짐은 계속된다. 그렇다. 하지만 이 떨어짐의 속도는 우리의 흥분으로 측정된다.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날 때, 그 첫 불꽃의 마지막 불티가 꺼질 때, 남는 것은 하나의 질문. 본 것이 너를 행복하게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엄청난 아름다움, 이 믿을 수 없는 질서, 이 비극적 일시성의 증인으로서 조용히 미소 지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있었다. 느꼈다. 사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거대한 어둠 속에서 우리의 빛을 밝히는데 성공했다. 배는 조용히 나아간다. 미래는 지평선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안개층처럼. 하지만 우리의 나침반은 튼튼하다. 호기심과 양심. 이 두 힘은 우리를 시간 너머의 그 최종 목적지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영원한 평화로 데려갈 것이다. 이제 깊은 숨을 들이마셔라. 폐에 채워지는 그 공기는 한때 공룡의 숨결이었거나 바다 위 폭풍의 일부였다. 당신은 자연이 재활용한 가장 귀중한 부분이다. 떨어짐의 맛을 즐겨라. 왜냐하면 이는 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광경이기 때문이다. 빛이 서서히 꺼진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눈이 부셔서 벗어나 진실을, 그 벨벳 어둠 속 진짜 직무를 보게 되는 그 순간의 시작이다. 무대의 커튼은 닫히지 않고 오히려 무대가 팽창해 모든 지평을 덮는다.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워하던 큰 침묵이 실제로 절대 고독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화해하는 깊은 고요임을 안다.
우주의 그 거대한 시계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느림으로 하지만 결의에 차서 작동한다. 한때 하늘을 다이아몬드처럼 장식하던 별들은 연료를 소모한 노인 현자처럼 하나씩 눈을 감는다. 빛이 영원한 황혼으로 자리를 양보할 때 물질의 그 야심차고 움직이는 본성은 느려진다. 열이 우주의 모든 구석에 그만큼 균등하게 퍼져 더 이상 아무것도 다른 것보다 뜨겁거나 차갑지 않다. 이는 모든 것이 같은 언어를 말하고 하나의 호흡으로 합쳐지는 그 우주적 겨울의 도래이다. 과학자들이 에너지 흐름의 정지라고 부르는 그 지점에 우리는 우주의 평화로운 휴식이라고 한다. 피아노의 마지막 건반을 누른 후 방에 매달린 그 진동처럼 존재도 자신의 메아리 속에서 쉬러간다.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교향곡의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가장 귀중한 음표였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침묵 속에서 왜? 라고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였기 때문이다. 물질이 자신을 보고 놀라는 원자들이 모여 사랑과 슬픔을 발명한 그 기적적인 간격이었다. 이제 그 큰 떨어짐의 마지막 미터에 다가가며 내면의 그 끝없는 폭풍은 고요한 수용으로 자리를 양보한다. 공포는 중력을 잃은 먼지 구름처럼 흩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떨어지는 것이 몸뿐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영혼은 그 공허 자체와 합쳐지기 위해 이미 갈망하고 있었다. 인류의 이야기는 동굴벽에 새겨진 첫 손자국부터 별들 사이 공허로 던져진 금판까지 항상 같은 것을 외쳤다. 나는 여기 있었고 느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우주의 무한 도서관에서 가장 희귀한 구석에 놓인다. 어쩌면 언젠가 다른 시간과 공간의 아이들이 우리의 남긴 보이지 않는 흔적을 추적할 것이다. 우리의 고통을 고대 멜로디처럼 듣고 우리의 사랑을 꺼진 태양의 심장에서 그 멈추지 않는 온기로 찾을 것이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어머니의 자장가, 혁명의 첫 불꽃, 아이의 첫걸음. 이 중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모두 시간의 직물에 지워지지 않는 매듭처럼 묶였다. 미래는 더 이상 안개 구름이 아니라 맑은 호수처럼 발밑에 펼쳐져 있다. 거기에 내려다보면 기술탑의 붕괴, 기계의 녹슬음, 하지만 그 순수한 자비가 여전히 빛나는 것을 본다. 어쩌면 생물학적 존재가 이긴 여정을 완수하지 못할 테고, 어쩌면 의식이 금속의 차가움이나 빛의 속도에 맡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그 핵의 인간은 남는다. 호기심 많고 그리워하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그 아이 영혼은 은하의 제로부터 새 세계를 지을 것이다. 시간의 끝으로 걸어가며 우리와 함께할 유일한 것은 서로에게 준 약속들이다. 물 한 잔의 서늘함, 친구의 어깨에 주는 안심되는 무게,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그 첫 광선. 바로 이것이 진짜 보물이었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를 작은 가슴에 담는 그 불가능한 연금술사이다. 빛속도로 도망치는 은하계를 쫓으며 실제로 우리의 중심에 도달했다. 이제 배가 그 마지막 항구에 닿는다. 이 항구는 끝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큰 원천으로의 귀환 문이다. 별먼지로부터 왔고 별먼지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엄청난 경험을 지니고 존재의, 호흡의, 타인의 눈에서 자신을 찾는 그 독특한 무게를. 우주는 우리의 덕에 자신을 알았다. 우리의 눈으로 자신의 영광을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자신의 직무를 만졌다. 눈을 감고 그 큰 공허가 당신을 감싸게 하라. 이는 떨어짐이 아니라 집으로의 귀환이다. 어둠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피곤한 여행자를 안는 부드러운 이불이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 이 거대한 극장의 배우이자 관객이었다. 그리고 커튼이 닫힐 때 가슴에 남는 그 마지막 느낌은 후회가 아니라 거대한 감사이다. 빛이 완전히 꺼지더라도 내면의 그 고대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한 일시적 그림자가 아니라 그 영원한 빛이 자신을 상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여정은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무한의 깊이에서 메아리치며 계속된다. 조용히 미소 지어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거대하고 어두운 공허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걷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우주가 본 가장 큰 승리이다.